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쿠팡이 경북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에 재활방지 대책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간 택배사들과의 합의 역시 무력화될 거라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훈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여실 때 같이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자리가 어떤 계기로 마련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 장덕준 님이 과로사한 게 작년 10월 12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아마 전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를 순회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상황을 호소를 하고 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3일 날 대구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을 하셨어요. 네.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지역을 순회를 하고 오늘 서울 본사 앞에 도착해서 1단계 마무리 순회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최종적으로 뭐랄까요, 그동안에 쭉 쿠팡 측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시다가 오늘 쿠팡 본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리 겸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신 거예요. 1단계 정리요. 예. 네네. 근데 지금 고 장덕준 씨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습니까? 예.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난 뒤 한 4개월 정도쯤 됐던 금년 2월 9일 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재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과로사나 이런 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어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히는데요. 일용직으로 돼 있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매일 야간 근무만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근무 시간이 평균 야간 근무 시간이 59시간 뭐 이런 정도까지 되는 네. 62시간, 59시간, 50시간 이렇게 정도 되는 정도가 됐고요.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9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했던 이런 경우지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가 야간 하더라도 교대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2교대로 하든지 3교대로 하든지 또 요새는 4조 3교대, 5조 3교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야간 근무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안 해야 되는 건데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다. 이런 건데 여기는 거의 1년 4개월 동안 주야장창 야간만 시킨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참 거의 본래 장덕준 님이 거의 만 27세인데요. 예.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에요. 75kg. 네. 그리고 태권도 4단. 나이가 27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네. 잔병 치료도 한 번 안 했던 이런 사람인데 야간 근무하는 이렇게 1년 4개월도 하는 사이에 몸무게 15kg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띠가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허리띠가 줄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근무를 하는 도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는 거는 이 경우에 이 마지막 사망하는 날 만복에 찍힌 걸음수가 5만 걸음이었다는 거죠. 5만 보. 네네. 네. 세상에 5만 보요. 그만큼 사실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도 특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쿠팡 측에 산업재해는 인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왜냐하면 초기에 그 쿠팡 측에서 인정도 안 하고요. 예. 만나지도 안 했고요. 네. 그다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근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무 자료도 안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산재로 인정받고 나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과로사 대책이 빼고 그 유족들만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 제대로 뭘 잘못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재발 방지. 가족들이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참 그러지요. 밤에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네. 말렸을 텐데. 쿠팡 물류센터 일이 이렇게 사람 잡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말렸을 텐데 하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덕준이 친구들 네. 그런 덕준이는 어째 잘못되기도 했지만 덕준이 친구들은 또 다른 희생이 안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막 그냥 거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전국을 지금 차를 하나 트럭을 하나 장만해서 예. 아버님께서 직접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뭐 우리 쿠팡이 우리 아들 죽였다. 응? 그 네.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전국 순회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네네. 그게 또 응당한 산재 배상을 해라. 예,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유족 배상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은 야간 노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예.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요새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청년들이 쿠팡에서 그렇게 힘든 노동하면서 거의 갈아 넣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그 목숨과 건강을 갈아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속 네, 야간 근무 알겠습니다.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저 충분한 시간의 그런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 네네. 근무 시간 중에도 사회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뭐 이런 그런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아주 최소한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표님, 그 쿠팡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직 없어요. 건강검진을, 예. 정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가로사하고 난 뒤에 건강검진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그렇죠. 오는데. 네. 예,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제로 말하자면 야간 근무를 횟수를 줄이고 연속 야간 근무 못하게 하고 휴게 시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고 야간 근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지금 2차 사회적 합의 나왔잖아요. 이게 또 이제 예. 과로사 문제 해결하고 아주 직결된 사안이니까 지금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2차 사회적 합의가 나왔는데 우체국 택배 문제, 이 우정사업본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 어느 부분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일 큰 게요. 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 사회적 합의 존중하겠다. 2차 사회적 합의도 존중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근데 1차 사회적 합의가 1월 말에 1월 21일 날 있었는데요. 네. 지금 5달 동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가로사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항의하니까 5월달까지는 6월 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네.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6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미 그 분류 수당을 수수료에다 포함시켜서 주고 있었다. 네. 그 근거를 대라기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주고 있었다. 딴 데보다 뭐 저 수수료가 더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억지를 부리니까 네. 기가 막힐 지경이죠. 말로는 존중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5개월 동안 하나도 추가로 조치를 취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차 합의도 존중한다고 하는데
2차 합의를 똑같이 1차 합의처럼 존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 아니냐. 그래서 다른 민간 택배사들은 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맹시를 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CJ는 4,000명을 뭐 추가로 한다. 뭐 한진과 롯데는 1,000명씩 추가하고 이번에 다시 또 1,000명씩 또 추가한다. 네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저희들은 국가기관은 당연히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예. 1차 합의에서는 국가기관이 안 지키는 거 이번에는 그 우정사본부가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자. 다른 민간 택배사 비슷하게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걸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거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말로는 지키겠다 해놓고 예. 분류 작업이나 그 말하자면 분류 작업을 위한 인원을 투입하는 문제,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그 수당을 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안 내놓고 있고 맹시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노조 측의 요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다른 민간 택배사하고 똑같이 해라. 분류 인력 투입하고 수수료 지급해라.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9월 1일부터 몇 명을 어떻게 투입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 2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른 민간 택배 회사가 사회적 합의 안에 명시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 방식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예. 자기들은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없다. 이거는 뭐 1차 합의 때처럼 합의를 이행을 안 하고 합의 위반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경합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근데 우정사업본부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뭐 사실은 좀 확인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전국 우정노조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이고요. 예. 전원 다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 노조입니다. 거기 정규직 노조에서 위탁 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감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밖에는 식의 이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마 중요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시 내일 회의를 열어서 이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 측하고 노조 측하고 입장을 좁힐 그 여지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민주당의 민생연색회의 쪽에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네. 조정안을 냈는데 그 택배 노조나 가로사 대책위 쪽에서는 그 조정안이 굉장히 미흡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부분들이 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문구 수정을 통해서 하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 조정안조차도 수용을 못하겠다 거부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민간 택배사하고까지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 있잖아요. 2차 사회적 예. 합의. 이것 따위 무산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뭐 사실은 하나라도 빨리빨리 타결을 해가지고 과로사 줄여야 된다고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투쟁에 들어갔는데 같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타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체국 택배 사람 노동자들은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2차 사회적 합의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택배 문제가 네. 합의가 안 되는 큰 이유는 우정사본부가 너무나 민간 택배사들하고 다르게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꼴통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지금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뭐 지금 투쟁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그 민간 택배사와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지금 현장에 근무를 갔는데요. 네. 좀 기대가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일단 풀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정사본부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저렇게 그 속된 표현으로 꼴통 수준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자칫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싫지만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참 불길한 예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네, 좀 이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냐, 네.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서군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초여름치고 선선하겠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6도 낮은 18도 예상되고 포천 18도, 공주 19도 등 전국이 17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낮은 24도 예상되고 진주 25도, 울릉도 23도 등